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아침 일찍 많이 찾으신 우리 언론사 기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만큼 오늘만큼은 정강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 내부분열 사태와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정강훈 목사님의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인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같은 당을 싸우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김재원 의원님이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그래 조금 실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당에 설 사람은 품어야지요. 상대방 당에서 공격을 하면 몰라도 같은 당에서 왜 싸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에?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정치인들은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야당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야당도 주사파 정치만 때려치우십시오. 어떻게 하여 특별히 이재명 계열에 있는 사람들, 저는 거의 간첩 수준에 갔다고 봅니다. 그분들하고만 결렬해서 정상적인 민주당, 이낙연, 그 다음에 정세균, 현재 국회의장 되신 김진표, 정상적인 야당으로 가야죠.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한국교회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티버재선 기자님 충분히 질문에 답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 관계상 한두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아니요, 계속해요. 계속할게요. 네. 자, 다음은 네, SBS 박찬범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황교안 전 대표가 네. 그 공천 때 50억 받았다는 발언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고소를 했는데 네. 또 50억 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그 50억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보를 받았는데 어제도 주일날 저한테 와서 또 제보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님이 그분은 50억이란 말은 안 했어요. 당 대표하면서 김문수를 김형호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금품이 오갔다 하는 제보를 받아서 저는 종교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제가 3번 감옥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나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난 북한으로 흡수 통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 연설 중에 제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황교안 대표님이 나는 스스로 뭐 고소를 취할 줄 기다렸는데 정강훈 목사가 점점 더 해서 절대 무릎 꿇고 와서 해도 취소 안 하겠다 해서 저도 고발했습니다. 어제 저 구조화 변호사가 병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 왜 김문수를 왜 김영호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당신이 범죄한,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당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고소했고, 두 번째, 언론들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정강훈 목사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닌다. 저는요, 제가 한 모든 말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너아라 TV의 유튜브에 10년 전부터 주일 설교하는 까지도 그대로 내가 심지어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실수한 내용을 감추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안 감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가문에서 연사간 모든 내용들 그대로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제 맞고소를 했고, 또 어제 그저께 라디오의 방송에 나가서 정강훈 목사가 공천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것까지도
저도 황교안을 맡고서 했습니다. 한번 법정에서 한번 붙어보자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네. 자, 자, 다음 기자. 하나 더. 예. 좀 이건 현안 질문인데요. 네. 지금 어제부터 해서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것들 중에 네. 지금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 정부를 지금 감청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님들도 좀 해안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국가와 국가는요 항상 도청 감청은 어느 나라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국정원은 미국과 도청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가의 상식입니다. 상식.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 하시고.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질문하실 기자가 없네. 또 언론사 가셔서 또 엉뚱하게 쓰지 마시고 이 시간 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모든 거에서 다 물어보십시오. 자, 이제 특정 문장만 딱 뽑아서 그것을 헤드라인 뽑고 방송에 또 신문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앞뒤 설명을 다 들었으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기사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잘 써달라가 못 써달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다 좋은데 주장도 다 좋은데 왜 욕을 하냐? 그것 좀 물어보셔야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요 총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정성국 박사가 쓴 책 제목입니다. 목사가 왜 욕을 해? 내가 이거 기자님한테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면 해답이 다 있어요. 목사가 왜 욕을 해? 이 책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냐? 인류 역사상 욕을 제일 세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욕하면요 정신 없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욕쟁이가 누구냐? 말틴 루터입니다. 말틴 루터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제자들이 선생님 이번 설교만큼은 욕을 안 하고 오기로 약속 좀 합시다. 왜? 하도 사람들이 욕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놓고 올라가서 욕을 더 세게 하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2000년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연설문 모든 것이 다 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다니우스,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불의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가장 강경한 단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뭐라 그러냐? 개새끼라고 한 겁니다. 왜? 북한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발언해서 재판을 받는데 부장판사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그 안에 보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 여기까지 청와대에다 요청했어요.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재판부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했어요.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했어요. 오늘까지도 USB 내용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그 안에는 이미 언론사에서 일부분이 공개된 대로 첫 번째 확실한 것이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거기 들어있었죠. 이거는 이적행위, 여적행위를 넘어서 국가 반역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위사업,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폴란드에서 50조를 수출한 K9 자주포 방위산업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개하라는 거야. 북한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황교선 장관 저 미군에서 그 작전 계획하는 거 5780인가 뭐예요? 작전 계획 5057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하여 작전하는 작전 계획표 5057 계획표가 그 안에 USB 내용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정수석에서 조국 민정수석에서 제가 감옥에서
76개 혐의를 완전히 무죄를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수사했던 분이 내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무죄 받고 나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정광훈 구속하라고 하도 압력이 내려와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한 번은 말을 했대요. 어떻게 현직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합니까? 그랬더니 하라면 하지 말이 마냐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용서했어요. 그와 같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정광훈 구속시키라고, 이건 불법 중에 불법이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그래서 그 USB 내용 안에 보면, 그 안에 보면요, 아마 대한민국이 바로 뒤집어질 여적죄, 이적죄, 지금 오영일 변호사님이 문재인의 여적죄, 그 다음에 이적죄 혐의를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안 해요. 수사. 윤석열 대통령님 괜히 그 말이죠. 이재명 뭐 구속시키는 척하고 그렇게 괜히 쇼하지 마시고 바로 문재인부터 구속시키라고요. 바로 국가 반역죄로 구속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나라가 지금 이 모양 됐는데 말이야. 국가가 존재가 하느냐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욕을 세게 했고, 그러나 내가 이제 정상적인 정치, 다시 말씀하자,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난 욕 안 합니다. 절대로. 욕을 할 때 해야죠. 욕은 누구에게 하느냐? 국가 반역, 국가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데 가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저는 저한테 죽습니다. 나한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자,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설명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 지금 여기요, 네, 한두 사람만 소개할 텐데, 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총신대에서 일생 강의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신 우리 박사님이 여기 잠깐 모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하거나 연설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이라죠. 처음. 자,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자 여러분 여기 녹취되는데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환상합니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론은 직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언론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바른 길 하나로 가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론 직필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래 전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하고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3년 전에 한 선배 교수님의 안내를 받고 전 목사님을 소개받고 그 후에 지금까지 목사님을 직원에서 도우며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 목사님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연설이든 설교든 세미나든 원고 하나 없습니다. 3시간, 4시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5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의 사역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돈 받고 하신 적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걸 앞에 나서서 하신 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분이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은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박사학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2000년 역사에 이런 탁월한 영감 있는 도전적인 실천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애국운동과 관련해서 자유통일과 연결지어서 하신 분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지금 저의 동력자 되시는 저보다가 더 고난을 세게 당하고 있는 장학일 목사님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학일 목사님은 저보다가 고난을 더 세게 당하고 있어요. 저는 자유마을을 맡고 있는데 우리 조례법에 의해서 보면 이 동네에 다양한 주민들이라고 하는 그 조례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대표들과 그리고 회사의 사원들과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의 대표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장악할 수 있도록, 동네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 대학의 학교의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 지역의 동네 대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살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동네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조가 이 동네를 장악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제일동포들이나 이주한 그 교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동네 대표가 되도록 하고 주민총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다 있다 보니까 하부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빨갛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 전 목사님이 빨리 우리가 하부 조직까지 자유마을로서 이 우리 마을 주민들을 깨워서 마을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하자, 이 일을 좀 날더러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발 몇 우리- 번 당했냐고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대안학교를 전교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짜들을 세워가지고 제가 고발을 106건을 당했습니다. 106건을 당했는데 아직 이 형사나 거기서 기소된 건은 한 것도 없이 다 무혐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고발을 하니까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려 죽지 않고요. 또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병 들어가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고발로 들어와요. 정교조 민노총에서 무조건 고발합니다. 106건 고발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저하고 30년 이상 함께 동역자인데 이런 분이 앞에 서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오라고 소리도 안 했습니다. 가다가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방송에 다 뭐 동침인지 뭔지 거기에다가 출연하십니다. 밥줄에 끊기는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걸 어떻게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자유통일을 위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걸고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장경동 목사님 잠깐 보시죠. 예, 박수하겠습니다. 이 좀 객관성 있는 방송이 카메라가 눈에 띄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좋고 훌륭한 분 한 분만 고르라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교주입니다.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 에? 중간에 태어나가지고 교주하면 안 됩니다. 교주하려면 천지는 창조해놓고 해. 천지 창조 안 하고 교주하면 안 됩니다. 교주하려면 시작과 끝은 연결하고 해야 돼.
중간에 생겨서 교주하면 안 됩니다. 제 객관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딱 부활하니까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게 언론입니다. 그게 홍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백부장이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뉴스가 더 많이 퍼져나갈까?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돈 주고 한 뉴스가 많이 퍼져나갈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홍콩이나 이런 데 조금 뭐 데모하면 뉴스에 다 나옵니다. 솔직히 홍콩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가 광화문을 가보니까 야, 이거는 수를 세기가 저는 뭐 뻥을 잘 안 치니까 이게 지금 몇십만이냐 몇백만이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와 외치는데 언론에 한 번도 잘 안 나오더라.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건가? 잘못했으면 저 잘못된 무리가 저렇게 모였다고, 옳으면 저 옳은 무리가 저렇게 모였다고, 이게 얘기가 나와야 옳은 것 아닌가?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만 해요. 그 비난하는 사람 속에도 옳은 게 있고, 옳은 사람 얘기는 옳은 것만 해요. 그 옳은 사람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네 박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1등이고요. 이 네 박자가 잘 안 맞는 게 있더라고. 거짓을 사실대로 말하면 2등이고, 사실을 거짓대로 말하면 3등이고, 거짓을 거짓대로 말하면 4등이, 이 네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1등이고, 거짓을 거짓대로 말하면 2등인데,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과 거짓을 사실로 말하는 것이 어느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박자가.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을 보면 말이 많이 이렇게 앞서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비교적 방송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대로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아마 설교 올라온 것 중에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 말 속에 이렇게 별로 흠을 이렇게 잘 잡아내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 없고요. 하나 딱 걸린 게 연평도를 폭격하고 천안함을 폭격했을 때 제가 부흥회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디다 포를 쏴야 되냐? 누구든지 쳐들어오면 그냥 하나씩 안고 죽어서라도 나라 지켜야 된다. 박수 쳤어요. 제 말에.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뉴스로 계속 다루더니 방송에서 잘리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유였어요. 제가 알기로. 그것도 아마 들여다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전 목사님 말이 많이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 있죠? 물고기를 그릇에 넣고 처음에 찬물에 넣으면 찹니다. 살살 끓이면 물이 약간 미지근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더 끓이면 죽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끓여가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욕을 하고 감옥을 넣으면서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진짜 나쁜 사람, 등수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세 분을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건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도 못하는가? 그것도 남도 아니고 인권 변호사님께서. 그것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인권 변호사 눈으로 봐도 그거는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잘못이라도 말할 수 없는 잘못인가? 아니면 그거 말했다가 아장나니까 말을 못하는 건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유익과 손해도 중요하지만
당신에 호소하고 싶은 게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의 유익이 꼭 유익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저 뜻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나라 지켜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목사로서 언론에 많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꼭 구원받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을 제가 마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이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전화해서 울어요. 아빠, 왜 아빠가 욕을 먹고 있어? 나는 학교 가서 아빠가 내 아빠는 말도 못해. 무슨 실수했기에 아빠가 빤스 목사라네, 빤스 목사. 언론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통과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방학 때 와라, 내가 설명해 줄게. 제가 왜 이 사역을 힘들어도 하냐 하면, 저는 선지자로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음은 한국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것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났죠. 다음은 한국이라고 이미 벌써 이거는 기도하는 선지자 말고도 전문가들도 정치인들도 이미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한국이라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것을 먼저 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교회만 붙잡고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저희들이 목숨을 걸어야죠. 최소한의 광주 사태, 더 전진되면 제2의 6.25 같은 내전이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라 가문 광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왜 그러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자 하는 세력이 절반입니다. 국민 절반. 그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한 번 입력해보면 안 바뀌어요. 반대로 윤석열을 찍은 사람,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 자, 한미일 공조, 이 세력도 절반입니다. 이 사람들도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세력의 충돌이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라 가문 광장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말로만 가지고, 언론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것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 그래서 전 국민의 계몽운동에 우리 여기 형제들 목사님들이 다 나선 겁니다. 지금 장경동 목사님 이런데 나올 사람입니까? 뻔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래서 국민들이 다 깨어나야 되고, 특별히 국민들을 깨우는데 가장 힘써야 되실 우리 기자님들이, 죄송합니다만 조금 책 좀 더 읽어보시고, 특별히 역사책을 좀 잘 읽어보셔서 이 무죄한 우리 국민들, 속기지 않은 국민들, 이 국민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